소개받은 김윤식 형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주로 뇌과학 쪽 분야하고 그거에 대한 뭐 극복 방안으로만 거의 준비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0분 하라고 하셨으니까 잘 불려 보겠습니다. 아,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루에 2,600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루에 3시간 쓴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무의식 중에 10분에 한 번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조사된 거에 비해서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를 보시면 지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인데요. 점점 올라가서 지금 하루에 8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놀라실 일은 아닌 게, 스마트폰을 저희가 사용했을 때는 몇 개 사용 안 합니다. 뭐 전화 받고 카톡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은 저희가 생각한 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도록 유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시간이 되고, 지금 평균 수면 시간이 7.5시간인데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막 다들 놀라셨는데, 사실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 아래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2년에는 60대의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게 그림이 지금 2022년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끝에 보면 한 점에 모이잖아요. 저게 사용률인데 저 끝에 올라가면 100%인 겁니다. 근데 모든 세대가 지금 다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셨다는 거는 사실은 나는 안 쓰고 있는 데가 아니고 내가 쓰고 있다는 거를 모르셨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럼 이거를 뭐 할 때 가장 많이 쓰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심심해서 만진다라는 게 저기 중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만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있어서 이걸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만지작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리고 뭔가 한다고 해서 이제 뭐 SNS, 뭐 전화,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게임, 뭐 SNS 이런 거에 중독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자체 중독이 점점 돼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사를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거의 80%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써봤다, 80%가 넘고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 하면서 사용해봤다, 거의 56%, 뭐 거의 그런 정도고, 이 같이 밥 먹으면서 사용했다도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 해봤다도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잠잘 때 누워서 이거 스마트폰 해봤다, 이것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도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의 키포인트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해봤다, 요게 9%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해외 자료 조사를 하다가 나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가장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거는 같이 밥 먹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와 만남의 자리에서도 이 대화랑 뭐 눈빛을 오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하면은 그 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의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속해서 잡게 되고, 그리고 이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끊었을 때 금단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거의 마약을 사용한 거랑 같은 중독 증세거든요. 이게 똑같이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뭔가 먹을 거를 봤다. 그럼 이 먹을 거를 먹어야지 하고 나서 먹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중독이 아닙니다. 이 중독의 증세는 뭐냐면 저게 먹을 게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이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뭐뭐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런 거를 통하려면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가 사실상 위험한 부분이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 근데 다른 중독보다 좀 많이 위험한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장소랑 시간에 제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옛날에 컴퓨터 게임 중독, 그럼 컴퓨터라는 곳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장소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간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이거는 그냥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사용해서 충족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업의 완성도가 되는 게 그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게 2시간이면은 대부분 다 작업이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한 95%인데, 스마트폰은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내가 이걸 사용을 다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사실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롱테일이라는 뭐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좀 다른 거는, 다른 뭐 게임이면 게임, 뭐 어떤 인터넷이면 인터넷 이런 콘텐츠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 안에 워낙 많은 콘텐츠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중독이 약간 끊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를 조사하신 분의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그 중독 끊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게 사용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은 이게 정당화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문헌들을 봐보면 그 내용까지는 없는데, 이제 다른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따와보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가 뭐 게임만 하고 음악만 듣고 뭐 만화만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업무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 SNS로 소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가 뭔가 잘못된 현상이 아니고, 뭔가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뭐가 아니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여기서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하든지 나는 정당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중독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중독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중독이 이제 뇌에서 중독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려면 이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도파민에 의한 도파민만의 어떤 작용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정설이기는 한데, 도파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수행을 할 때 어떤 노력이 들어갔을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을 정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목적이 끝나서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배가 고프다,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럼 사냥을 해야 되고 사냥을 해서 얻으면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사냥이 끝나서 성과물을 얻으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의 어려움과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성과로 보상받는다라는 느낌을 도파민을 통해서 얻게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의 문제는 그 중간에 노력이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겠다.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하면 끝입니다. 근데 요즘의 컨텐츠들은 뭐 바로바로 AI에 의해서 자기가 원했던 컨텐츠들이 계속 생성돼서 나오거든요. 자기가 검색하지 않아도 그 다음 컨텐츠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스크롤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중독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이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노력을 하고 자제력을 갖게 되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 이 앞에 전두엽의 바깥쪽 피질 부분이 그런 자제력에 대한 부분이 뇌에서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뇌 전두엽 부분인데, 이 중간의 사진이 뭐냐면 이 정상인의 뇌는 연두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연두색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좌우에 활성화된 부분이 이제 언어 능력 부분이거든요. 문해력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고루고루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갛게 된 부분으로 된 부분이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의 활성도 부분을 측정한 부분인데, 보시면 후두엽 부분에서 좌측 측두엽까지가 엄청 빨개집니다. 이게 뇌를 안 쓴다가 아니고 뇌를 특정 부분을 엄청 활성화시키는데, 이 후두엽 부분이 시각적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자극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 근데 반대적으로 앞부분하고 오른쪽 축두엽은 상당히 차가워집니다. 이게 그냥 활성화가 아예 안 되져서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쪽 부분이 정지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제력, 그러니까 충동을 억제하는 부분과 언어와 문해력,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확 활성화가 식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도파민에 중독됐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의 노력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자제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이제 큰 문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주는 경우가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뭐가 떼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제가 안 될 때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이걸 절제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충동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폰을 주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줘서 이 아이를 절제시키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줘서 좀 더 충동적인 아이로 끌고 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라고 이제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컬럼과 그다음에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생각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한테 더 안 좋은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문제점은 이제 뇌가 사실 1세, 2세 때가 뉴런이 가장 많고 가지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극에
다양하게 뇌가 반응하고 있어서 사실상 뇌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때가 2세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가 사실 가장 많이 이제 뉴런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갈수록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만 남기고 주변은 다 이렇게 쳐냅니다. 뉴런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뇌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 가지치기가 2세부터 10세까지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성징할 때가 한 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과 이해력이 완성되는 게 그 기간인데 그때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뇌가 이제 활성화가 꺼지기 때문에 가지치기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가 좀 덜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형성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일부 복구는 되는데 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 아이와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조금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태스킹을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멀티태스킹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스마트폰 안에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뭐 게임도 하면서 영상도 보는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또 스마트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TV를 켜놓고 뭐 이런 게 전부 멀티태스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킹을 하면 신기하게도 일단은 이 멀티태스킹이 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좀 반대로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앞에 게 뻥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이 상황이 뭐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내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이걸 멀티태스킹으로 보면은 제가 이쪽에다 얘기하다가 이쪽에다 얘기하다가 이쪽에다 얘기하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미리세컨드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한쪽에 집중했다가 다시 또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한 곳에 쏟지 못하고 양쪽으로 분배하려니까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전두엽에다가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두엽도 활성화되는데 도파민도 나온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이제 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뇌 전문가분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스마트폰은 계속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고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뇌의 과부하는 전두엽 쪽에 오게 되고 이거를 도파민에 의해서 계속 자극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어떤 책에 있는 저자분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SNS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거의 청소년, 뭐 대학생, 제가 아는 거의 30대 이하는 대부분 다 소셜 미디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일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게 사실은 그냥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는 데 끝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냄에 의해서 어떤 충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만족이 됐을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게 행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데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문제는 너도 나도 올리는데 그 SNS에 올리는 모든 형태들이 뭐냐면 대부분 자기가 좋았던 거 그리고 자기가 잘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셜미디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거보다 자기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오히려 반대로 세로토닌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 그리고 우울증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책에 있는 저자는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우울증이 많아져서 그 미국에서 어떤 그 통계학 결과를 봐보면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살 충동률이 35% 증가되고 그리고 5시간 이상 되면 거의 78%인가가 증가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조사가 아니고 미국에서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서 자살률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신체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중독에 의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이걸 끊고자 했을 때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금단 현상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뇌발달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이 손목과 어떤 손의 움직임에 너무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대인관계를 이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들이 전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화를 했을 때 오히려 빠르고 의도를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인데 요즘 세대들은 전화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약간 포비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게 약간 이런 것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대방이 이해했을 때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화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그게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인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만남이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났을 때도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나서 각각의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만나서 한 게임 안에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그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거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그린 건데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는 있어요. 예수님 듣고는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풍자로 나온 부분인데 지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결코 이제 쉽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의 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충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막 생각난 거는 이게 유튜브가 보통 10분이 넘으면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광고가 보통 3분이 넘으면 길다고 합니다.
근데 쇼츠가 1분이 보통 안 넘습니다. 근데 광고의 그러니까 광고가 스크린을 비추는 짧은 시간이 결국 3초를 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그게 그 3초, 1분 요거 시간을 참지 못하는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막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20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력이, 사실 어린아이가 집중력,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 집중력이 15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면은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에 말씀을 접했을 때 이해해보고 뭔가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제력과 그런 거에 대한 시도조차 좀 버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두꺼운 책을 읽을 자제력뿐만 아니고 읽었을 때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우리 세대와 다를 수 있다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 찬양을 할 시간, 기도를 할 시간, 그 시간에 전부 스마트폰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은 부분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사실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접근하시는 분들을 문헌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극복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거를 딴 데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도파민 중독돼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나서 이 중독이 되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스마트폰을 심지어 무음으로 하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손에 닿는 곳에 놓고 공부를 하면 여전히 10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손에 가져가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놓고 뭔가를 한다, 그럼 집중력이 한 번씩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못해도 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예 방에다가 놓고 실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놓고 한 사람과 옆에다 놓고 했을 때 어떤 문장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실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옆에다 놓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 그리고 이 사용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용을 어떤 시간만큼 했을 때마다, 자기가 정한 만큼 사용을 했을 때마다 어떤 특정 보상을 주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절제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오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일단 나가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이제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고 어딘가에 앉아있고 눌러 앉아있는 것보다 일단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일단 교회에 오는 것. 이게 일단은 여기 교회에 오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움직이는 데에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한 것과 똑같이 여기 오는 데에, 이동하는 데에 스마트폰을 끊고 다른 데 집중해서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서 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을 다시금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중독, 저도 사실은 게임 중독을 한번 청소년 때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될 정도로 이제 막 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와의 시간이 점점 줄면서 대인관계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놓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도 SNS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서도 이게 뇌의 뇌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거 리버서블, 일리버서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들어갔다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은 게임 중독에 대한 통계를 내보면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더라도 80% 이상이 다시 아무런 자극 없이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이제 그런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은 스스로 좀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